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영상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경상북도의회가 공항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울진 출신 황의주 의원이 공항 소음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포항과 예천공항, 울진 비행장 등 도내 3개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받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이들 공항 모두 소음 영향도 65웨클 이상 지역을 공항 소음 지역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군사공항은 소음 보상 지역에서 제외돼 있어 포항과 예천공항은 소송 이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민간공항인 울진 비행장은 소음도가 75웨클로 높게 돼 있어 실질적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9대 국회에서 모두 11번이나 관련 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원해보자는 것입니다. 지원책으로는 공항 소음 관련 각종 자료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서관, 마을, 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에는 방음과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료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 실태 조사와 공동작업장 등 주민 지원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 모두 실질적인 피해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경상북도의회가 이런 소음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울진 비행장도 최근 인근 주민들이 부산항공청에 소음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소음 공해에 시달려왔지만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나 보상은 받지 못해왔습니다. 현행 관련 법률이 미흡하기 때문인데 포항이나 예천 같은 군사공항은 아예 소음 대책 지역에서 제외돼 있고 울진 비행장 같은 일반 공항도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62데시벨 이상인 곳만 대상으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의회가 지방정부 차원에선 전국 최초로 공항 소음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음 지역 기준을 기존 62데시벨에서 52데시벨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소음 실태 조사를 통해 5년마다 피해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비롯해 난청과 스트레스 건강조사 등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법률 지원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까다로워서 실제적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한 공항 소음 피해 민원을 줄여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황의주가 꽤나 괜찮은 조례 하나 발의를 했었죠. 네.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던 것처럼 공항 업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주민들의 공항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했었습니다. 좀 태만했었죠. 그래서 지원을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것은 지방자치제 모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지자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부결이 되었습니다. 자, 왜 부결이 됐는가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조례는 어떻게 발의가 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지자체, 예를 들어서 울진군이면 울진군에서 공무원이 또 군수님이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고요. 또 주민들이 또 의견을 내주실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의원을 했던 사람,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 특히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면 동료 의원들 일정 수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15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지평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통과가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바로 상정하고 상임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 의원들이 모이는 곳에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지평구가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당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안에 있는 공항이 몇 군데죠? 3군데입니다. 울진, 또 예천의 공군비행장, 포항의 공항 이렇게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천도의원, 포항도의원을 같이 이 조례를 만들자. 조례는 제가 다 만들지만 그 사람들 이름을 같이 넣어줘야 그 사람들 실적이 잡히고 그래야만 통과가 쉽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를 써서 포항 예천 의원들을 같은 공동 발의자로 참석을 시켰어요. 그리고 포항 의원 한 분은 또 해당 상임위의 의원으로 있었어. 그러니까 통과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심의 하루 전날까지 자기가 나서서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심의하는 그날 180도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사무인데 왜 경상북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공항이 있는 포항을 지역구에 둔 의원이다.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 2번째, 당신은 공동 발의자 아니냐? 나와 같이 이 조례, 이 법을 만든 사람이다. 어제까지 만들어 놓고 오늘 와서 왜 반대하느냐?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같은 분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이미 내가 대한민국 정부에다 법제처에다가 서면 질의를 했다.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조례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 생활정치 영역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더니 법제처에서 그거 가능하다. 이런 답을 받았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좀 머쓱해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상임위에서 잠시 정회를 하자. 좀 쉬었다가 분위기가 너무 뜨거우니 좀 쉬었다 하자 해서 잠시 쉬었는데 또 이 의원이 나서서 동료 의원, 다른 의원들에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바로 통과시켜주지 말고 1년 동안 실제 조사를 해보자. 정말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조사하는 데만 해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18년도까지만, 전반기까지만 도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군수선거 나왔지 않습니까? 도의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죠. 항의주가 도의원을 더 이상 하지 않다 보니 제가 없는 사이에 경상북도 의회가 이 조례는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이 예천시 주민들이, 포항 시민들이, 공항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같이 저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그 사람이 반대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더니 저 나름대로는 답을 하나 찾았어요. 이 사람의 손 아래 동서가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쪽 동해안선로에 있어요. 그럼 누군지 대충 감 잡으시죠? 예. 그분들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분들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반대한 것 아니냐. 저는 지금도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그 조례가 경상북도에서는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저쪽 전라도 광주 쪽에서는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옆에도 그 비행장이 있는가 보죠. 전 촌놈이라서 그 김포공항인지 뭐 있는가 봐요. 비행기가 그쪽 이착륙하는 거 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여름한철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으니 뭐 에어컨도 선풍기도 더 많이 가동을 해야 되니까 전기요금을 여름 한철은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항의주가 내놓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전혀 주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해간 서울 또 인천 이런 데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이 조례가 그때 당시 지원이 됐다면 특히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성면 전체, 그 다음에 평해 같은 경우도 월송, 직산, 거일, 평해 5호까지 또 후포면 이렇게 충분히 울진 남부 지역은 대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황의주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남들 앞에서는 선출직은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덧붙여서 지도자는 나름대로 어떤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관계 공무원들이 안 냅니다라고 할 때 이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론적으로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지도자의 카리스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에 대한 열정이죠. 예, 제가 얘기가 조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최초로 공항 소음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몇몇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경상북도. 하지만 이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 해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